네, 이번엔 위트 차트 퀀트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민문복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2030포인트를 아직은 돌파를 화끈하게 좀 해주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준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선 2035포인트였나요? 2034포인트. 34포인트. 네, 정확히 해야 되겠죠. 네, 정확히 해야 돼요. 네, 34포인트는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34포인트 돌파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목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31포인트까지 갔다 밀렸어요. 1월 첫날도 4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삼선전환도의 기법은 종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2034 위에서만 끝난다면 뭐 37이 될지 뭐 40이 될지 그것만 끝난다면 우리나라 증권 역사 57년의 역사 중에 최장 기간 만에 양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혹시 최희만 앵커께서는 그 국사 시간에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네. 조선 역사 제1대 사건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 혹시 독립운동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늘 퀴즈를 많이 주시는데. 네. 앞서 사실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네, 단재 신채호 선생. 그걸 얘기하면은 서로 무한한데. 네. 아니, 제가 딱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좀 무한하죠.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어쨌든 단재 신채호 선생을 저한테 언지로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전혀 이제 안 아껴주고 돌발 질문을 이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3월 8일 날 만약에 이번 주에 실패하고 다음 주가 되더라도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증권 역사 57년의 역사 중에 아주 기록을 세우는 어떤 날이 됩니다. 양전환이 되는 거죠. 작년 여름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높낮이만 중요한 거지 시간은 무시하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10개월 만에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034를 넘어서 주봉이 양전환되면 최희마 앵커가 비키니를 입고 방송을 할 것이다. 그거 기억나시죠? 글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이제 시치미까지 되시고. 네. 비키니라는 유래를 혹시 아시죠? 네, 뭐, 그 비키니 섬이라는 곳에서, 이건 돌발 질문이죠. 그렇죠, 예.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인가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쇼킹하다라는 그 폭발력이 쇼킹하다 그래서 또 여자가 이제 원래 원피스 같은 걸 입었다가 비키니를 입었을 때 쇼킹하다 그래서 비키니라는 어떤 수영복이 생겼는데 저는 2034포인트를 비키니 지수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1대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만 된다면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3,300입니다. 만약에 이게 음전환이 돼가지고 1781을 깼다면 1400을 깨는 장이 오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위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전의 최장 기간이 7개월인데, 그게, 미국 서브프라임 때 900에서부터 1200까지 놀다가 1400을 넘기면서 정확히 61.8% 정도 오른 게 2200이었습니다. 만약에 2034를 넘긴다면 여기다가 1.618배를 해보세요. 대충 3,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 2년은 걸리겠지만 아주 좋은 정말 투자하기 좋은 박스권에서는 정말 어려웠지만 추세적인 상승장이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내 주식이든 삼성전자든 다 같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장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죠. 네, 지금 갖고 온 차트는 좌우 동일하게 주봉 차트인데 지난주에 화요일날 갖고 나왔던 걸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뭐 바꿀 필요도 없어요. 2034를 넘든지 1781을 깨든지 왼쪽에 이 박스가 거의 한 42주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음봉은 2개밖에 없어요. 즉 음봉 2개가 된 이후로는 양전환도 안 되고 음전환도 안 됐다. 그런데 2034를 넘기면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추세적으로 장기간 그것도 많이 오르는 그런 장이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연봉입니다. 이것도 작년 10월 달에도 몇 번 갖고 나왔었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연봉이 지금 음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 5년째죠. 5년 만에 양전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돼 있어요. 13,264 제가 광야라는 시와 청포도라는 시를 지은 264라는 시인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13,264인데 지금 넘어 있습니다. 월종가도 사상 최고치예요. 일 종가만 한 70포인트만 넘기면 9시 뉴스에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의 2034도 하나의 돌파의 동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아직 양전환이 안 됐어요. 원래부터 양전환 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 양전환 안 됐고 올해 다시 도전하는데 그 지수가 2051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는 그 옆에 주유소가 2051이다. S51이 아니라 2051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34를 넘기면 2051은 한 방에 훅 넘기는 그런 장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3년 만에 판때기가 바뀐다. 작년부터 그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작년에 갖고 나왔던 차트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525포인트입니다. 지금 500 거의 40포인트 되니까 이미 넘어 있죠. 연봉이 13년 만에 2000년 여기입니다. 2000년에 음전환 되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13개의 복만에 작년에는 실패했고 올해 양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사건.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코스닥이 되면은 대형주가 안 되고 그 반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장이 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당 부분 그 기술적인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람대로 됐으면은 상당히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환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보니까 매칭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뭐 저희가 항상 그 뒷북을 친다는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후행하는 것을 경계하죠. 적어도 성공투자 5 증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앞으로 그렇죠,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하십사라고 해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자, 20여 년 전에 이 다우 지수와 함께 코스피를 자주 비교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또 다른 근거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함께 좀 볼까요? 참고로 3월 8일이 어떻게 보면 38 광땡 딱 그 날짜거든요. 네. 그리고 3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3월 8일 날 2034를 넘기면 생일 잔치를 좀 거나하게 한번. 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그거는 지금 배송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비를 들이셔서 좋은 자료들을 좋은 의미로 주시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이 제가 차트를 지금 큰 거 2개, 작은 거 3개 갖고 화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안에 요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왜 다우존스랑 코스피랑 20년의 시차를 두고 데자뷰 현상, 프랙탈 이론, 그다음에 평행 이론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는지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은 1896년에 인천의 미두 취인소, 즉 미두 선물시장이 생깁니다. 여기가 인천이라는 미두 취인소고요. 미두는 쌀콩 선물입니다. 이것을 이 거래소를 만든 사람이 일본 영사 가네영 테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KBS 역사 스페셜에 나와서 자료 제공하고 다 나왔던 내용인데 요게 미두 취인소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두 취인소랑 다우 지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보면 왼쪽에 찰스 다우와 오른쪽에 에드워드 존스 합쳐서 둘이서 같이 다우 존스라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요 지수를 발표한 시점이 1896년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의 태동이 1896년이고 다우존스의 시발점이 1896년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고요. 이건 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이제 해방 후에 다시 재개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종목이 12종목이었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은 공업지수가 30종목이지만 처음에는 12종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필이면 연필 한타스라고 하는 12종목으로 시작했냐? 보면 다우존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고 지금처럼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다우존스 방식의 수정주가 평균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다우존스가 66년부터 82년까지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16년 동안의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74년에 오일 쇼크와 닉슨 탄핵도 있었고요. 이러한 V자 모양과 여기서 잠깐 보실 거는 다우가 처음으로 간 게 1001.11포인트입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를 보면 89년에 1000포인트를 간 이후로 2005년에 1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요것도 16년입니다. 정확히 좌우 대칭이 하면서 미국의 오일 쇼크 닉슨 탄핵과 우리의 IMF가 대칭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1000을 간 거는 1015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1000을 간 게 장중 고점이지만 종가로는 998이었거든요. 이걸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다가 다우와 1966 치고 1001.11이라는 숫자를 치면요. 문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1001.11, 1001.11. 다우존스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간 게 1001.11포인트고 정확히 16년 동안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89년 4월 1일 만우절 날에는 어떤 지수가 갔냐면 종가가
1007.77포인트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행운의 숫자라고 했다가 결국 456까지 반토막 이상 나는 깡통정리의 장이 왔었죠. 자, 다우의 1001.11과 코스피의 1007.77 이후로 16년 동안 박스권이었다. 그것을 2005년에 우리는 돌파를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제가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게 조선 총독부 자료를 보시면 다우존스의 단기 순환 주기가 전부 3년입니다. 개월 수로는 36개월 선이죠.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미국이 87년 블랙먼데이 맞을 때 일주일 사이에 한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700에서 1600까지 빠졌죠. 네. 그때 36개월 선이 계속 1년 넘게 지켜졌습니다. 요 36개월 선은 23년 동안 안 깨졌었죠. 자, 우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재작년 8월달 무너질 때 1644를 갔었을 때도 제가 상승선을 유효하고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계속해서 또 1년 넘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미 36개월의 지지선은 지금 3년째 확인이 된 거고 여기서 쭉 날아가는 그런 장이 이제 온다. 그 시발점은 2034포인트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쓰시고, 예, 뭐, 날아간다. 네. 파리도 아니고. 그죠? 이제 시야를 넓게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조급해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 주식을 샀는데 내일 오르지 않으면 막 조급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역사는 다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참 색다른 자료, 도대체 저 자료를 어디서 구해 오실까라도 의문점이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뭐,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초이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새롭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아주 장기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21년 한 8년 남았습니다. 8년 동안 저는 7천, 8천 이상이 오는 장을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황당할 수가 있겠죠.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갈 때 누군가는 뭐 1500이든 2000이든 7, 8천 간다라고 했을 때 다 미친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5년 후, 7, 8년 후에 다시 시장을 돌아봤을 때 과거에 1500, 1700 2000도 안 됐을 때 위문복이라는 친구는 코스피 주장을 7천, 8천을 주장했었다. 근데 그것이 현실화됐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겠는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는 2021년까지 아주 강세장이 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이제 막 새로운 대세상승 3파가 시작됐다. 그 파동은 3파 중에 3파이기 때문에 추진파입니다. 임펄시브 웨이브예요. 아주 이 추진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지쳤지만 그 장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자료를 또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죠. 자. 로링 투 사우전즈라는 책을 보면요. 2000년대의 포효하는 2000년대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책입니다. 98년 IMF 때 써진 책인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한국의 인구를 95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한 20개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세에서 30세의 인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IMF 때. 근데 이 인구가 20년 후 정도 되면은 45세, 46세, 50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투자와 소비가 가장 왕성한 그런 성인층이 된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아주 불리시한 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라 각국의 인구 통계학적인 걸 가지고 덴트라는 친구가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탑 10을 골랐습니다. 그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1등이었어요. 이 책을 사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4,000원에 전부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150만 원인데도 안 팔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60조밖에 안 됐습니다. 외국인들 10조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400조를 넘고 있습니다. 원금 다 가져가고 먹은 것만 남겨놓은 게 400조예요. 자, 이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수익이 났을라나 좀 한탄스럽기도 하죠. 그 다음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일단 모든 상승 파동은 89년에 끝났다. 아까 1007.77이라는 거에 끝났다. 그리고 9년 동안의 조정이 왔는데 IMF 때 조정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217부터 시작된 대세상승 3파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하위 파동인 3파와 그중에 또 하위 파동인 3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34만 넘겨놓으면 초대형 장기 상승 3파 중에 3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화랑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나른한 장, 지겨운 장
이것에서만 너무 자기 자신을 매몰시켜 놓지 말고 큰 눈으로 한번 과거를 좀 되돌아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환경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를 드릴 게 네. 제가 차트를 배송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차트 배송해 드리는데 어저께도 한 48만 원 이 배송료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비싸니까. 근데 저는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탁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어플 스마트하나 HT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그 이제 캠페인 중이에요. 네, 이건 조금 개인적인 부탁으로 제 사본을 다운받고 네, 사본을 네, 등록해 네, 주셨다니까 네.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1등을 하고 있어갖고 감사를 좀 예, 드립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대가성이 있으면은 곤란하죠. 네, 이제 뭐 넓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제 하시는 거니까 항상 무료로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오늘 그 2034포인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수가 네. 되는군요. 네, 그 코스피 기준으로 2034포인트를 넘게 되면 특히 이번 주라고 빠르면 이번 주라고 하는데요. 넘게 되면은 상당히 이채로운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오늘 들어주셨습니다. 위트, 차트, 퀀트. 네, 하나대투증권의 위문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